뽕달야담 시작 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괴담 따위가 아닙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끈적하고 비릿하게 얽혀버린 어느 남매의 기이한 사정이지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을 훔쳐보듯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람이 몹시도 사납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귀신의 비명처럼 들려와 산길을 걷는 나그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그런 밤이었지요. 10년. 그래요?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사에서 공부만 파고들던 장남대식이 고향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느낀 첫 감정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등골을 타고 뱀처럼 기어오르는 서늘한 한기였습니다. 대식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집은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찬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듯이 불어닥치던 찢어지게 가난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칡뿌리를 캐러 다녀야 했고 겨울이면 온 가족이 윗목 아랫목 할 것 없이 한데 엉켜 체온을 나눠야만 했던 구차하고 비참한 기억의 장소였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으리으리하게 솟아오른 기와지붕이 보였을 때 대식은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대문은 장정 3시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거대했고 담장은 기름을 먹인 듯 매끄러운 돌들로 촘촘히 쌓여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기와는 마치 짐승의 비늘처럼 시커멓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은 대궐처럼 커졌는데 그 안에서 사람의 온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느낄 수가 없었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큰 부잣집이라면 하인들이 마당을 쓸거나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대식의 집은 깊은 우물 속처럼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내는 댕그랑, 댕그랑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연하고 날카로운지 마치 누군가가 쇠를 긁으며 흐느끼는 소리 같아 대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소자 대식이 돌아왔습니다.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당 구석에 심어진 대나무, 숲이 바람에 스치며 사사삭, 사사삭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낼 뿐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익 하는 녹슨 경첩 소리가 정적을 깨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을 내디딘 마당은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니, 깨끗하다 못해 삭막했습니다. 흙바닥은 마치 누군가 매일같이 빗자루로 쓸어낸 듯 평평했는데 그 모양새가 꼭 무덤 앞의 제단처럼 느껴져 기이함을 더했습니다. 대식은 홀린 듯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의 방문에는 희미한 등잔불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신발을 벗고 마루 위로 올라선 대식은 숨을 고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곰팡내가 섞인 퀴퀴한 약초 냄새였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밖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자개장롱과 비단 이불, 값비싼 도자기들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호화로운 물건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말라비틀어진 장작개비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손에 쥔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야위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움푹 패여 해골을 연상케 했습니다. 피부는 핏기 하나 없이 누렇게 떴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10년 세월이 흘렀다지만 이것은 단순히 늙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빨대를 꽂고 온몸의 진액을 모조리 빨아먹은 것처럼 생명력 자체가 고갈된 모습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대식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불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대식의 얼굴을 훑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왔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모래가 서걱거리는 듯 건조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는 몸이 건조한 한마디. 어머니 역시 개슴츠레 눈을 떴지만 아들을 알아보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멍한 표정으로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대식은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돈방석에 앉았는데 부모님은 어찌하여 이토록 병들어 있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퀴퀴한 약초 냄새를 뚫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향기가 대식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아주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마치 꿀단지에 빠져 죽은 벌레에서 날 법한 혹은 화려하게 피어난 꽃밭에 동물의 갓 빼낸 피를 뿌려놓은 듯한 기묘하고 야릇한 향기였지요. 그 향기는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대식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라버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대식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말았습니다. 문지방에 서 있는 여인 10년 전, 코를 훌쩍이며 오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던 어린 여동생 옥분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대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자태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요염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는 속이 비칠 듯 투명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저고리의 고름이 느슨하게 매여 있어 가녀린 목선과 쇄골이 은근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가로로 길게 찢어진 눈매 끝이 살짝 올라가 있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사람을 홀리는 듯한 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옥분이라고? 대식이 더듬거리며 묻자 옥분은 입가에 붉은 미소를 머금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락.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맛자락 끌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그 기이한 향기는 점점 더 짙어져 대식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머리가 몽롱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오랜만에 만난 혈육에 대한 반가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불순한 무엇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옥부는 부모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대식의 앞으로 다가와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와 대식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대식은 당황하여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남매지간이라 하기에는 옥분의 눈빛이 지나치게 끈적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가 혀로 입맛을 다시는 듯한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인을 바라보는 여인의 눈빛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라버니가 맞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매일 밤 달이 뜰 때마다
오라버니 생각만 했어. 옥분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았지만 그 끝에는 끈적한 습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식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대식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뺄 뻔했습니다. 옥분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펄펄 끓는 열기, 그 열기가 손등을 타고 팔뚝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순식간에 전해져 왔습니다. 손이 왜 이리 뜨거우냐? 대식의 물음에 옥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교태롭던지 대식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를 보니 몸이 달아서 그렇지요. 옥분이 대식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뜨거운 숨결이 대식의 귓바퀴를 간지럽히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숨결에서도 아까 맡았던 그 노루피 냄새와 짙은 꽃향기가 섞인 기이한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대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라고 경종을 울려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벽을 보고 멍하니 앉아 있을 뿐 남매의 기이한 재회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습하게 변해갔습니다. 옥분의 손이 대식에 손등을 타고 슬금슬금 올라와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아귀 힘은 겉보기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냥꾼처럼 그녀는 대식의 맥박이 뛰는 곳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맥이 참 힘차게 뛰네. 건강해서 다행이야. 아주 맛있게 익었어. 뭐라고? 대식이 되묻자 옥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깨르르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보았습니다. 웃는 그녀의 입술 사이로 살짝 드러난 혀가 입술을 핥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세로로 가늘게 찢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식의 시선이 옥분의 어깨 너머 열려있는 방문 밖을 향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 마당을 비추는 순간 대식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옥분의 그림자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일렁이는 등잔불 빛에 따라 치마폭 아래로 검고 거대한 그림자 여러 개가 춤을 추듯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굵직한 뱀 9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듯한 그 형상은 대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거칠게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일렁이던 등잔불은 잠잠해졌고 방바닥에 길게 늘어진 옥분의 그림자는 그저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10년 만에 귀향길이 고단하여 헛개비가 씌었나 보다. 대식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눈가에 서린 그 묘한 웃음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마치 대식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집요하게 그의 눈동자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대식은 소미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밤새도록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발소리와 크크거리는 낮은 웃음소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적막하던 대식에 집이 모처럼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식이 과거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마을 친구들과 인근의 선비들이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하러 몰려온 것입니다. 개중에는 대식의 중마고우이자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사철수도 있었습니다. 곰 같은 덩치에 털이 북숭북숭한 철수는 대식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치며 호탕하게 웃어댔지만 대식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대식에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힐끔힐끔 안채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대식의 여동생이 천하일색의 미녀가 되어 있다는 그 소문을 말입니다. 사랑방에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기름진 고기 안주와 향긋한 술이 넘쳐났지만 집주인인 대식의 부모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친구들은 그저 이 으리으리한 집과 맛 좋은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꼴딱 넘어가고 사랑방 문창호지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며 옥분이 술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시끌벅적하던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들이 허공에 멈췄고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옥부는 어제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치마는 움직일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하반신을 감쌌고 속이 훤히 비칠 듯 얇은 못이 저고리, 아래로는 희디인 살결이 달빛을 머금은 듯 빛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대식이 맡았던 그 비릿하고도 달콤한 꽃향기가 진동을 하며 사내들의 코를 마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술 냄새보다 독하고 여인의 분 냄새보다 자극적이어서 맞는 즉시 머릿속이 몽롱해지는 마약 같은 향기였습니다. 먼 길 오신 손님들께 술이 부족할까 하여 더 내왔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면서도 귓속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녀가 사내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소매자락이 사내들의 어깨를 스칠 때마다 그들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부르르 떨며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점잖은 선비들이 여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개들이 고기 덩어리를 앞에 두고 흘리는 본능적이고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몸을 낮춰 술을 따르며 가슴골을 살짝 내보이기도 하고 술잔을 건네며 손가락으로 사내의 손바닥을 은근슬쩍 긁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옥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철수였습니다. 소 한 마리도 거뜬히 때려잡을 만큼 건장한 체격, 터질 듯 부풀어 오른 팔 근육, 그리고 얼굴 가득한 붉은 혈색. 옥부는 철수의 그 넘치는 양기를 탐내는 듯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 장사시네요. 팔뚝이 어쩜 이리 단단하실까? 옥분이 철수의 팔뚝을 만지작거리며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옥분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옥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은 쾌감에 취해 해벌쭉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대식은 그 꼴이 보기 싫어 헛기침을 했지만 이미 철수의 혼은 옥분의 치마폭 속에 갇힌 뒤였습니다. 술이 다 떨어졌네. 부엌에 더 있는데 항아리가 무거워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어서요. 옥분이 빈 술병을 흔들어 보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철수를 빤히 올려다보며 눈웃음을 떴습니다. 힘센 오라버니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던 충견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내가 가겠소. 그까짓 항아리 10개라도 들어드리지. 철수가 옥분을 따라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마루를 타고 멀어지자
방 안에 남은 사내들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술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창호지의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다시 자리에 앉으려다 문득 건너편 안채 쪽에 창호지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엌과 연결된 안채방, 그곳에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 속에 옥부는 철수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덩치, 큰 그림자가 옥분의 가녀린 그림자를 덮치듯 밀어붙이고 있었지요. 옷고름이 풀리는 듯한 하늘거리는 그림자가 보였고 곧이어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엉겨붙어 덩어리처럼 변했습니다. 누가 봐도 남녀가 정을 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방의 다른 친구들은 낄낄거리며 철수, 녀석, 오늘 개 탔네 하고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대식의 눈에는 그 광경이 기이하게만 보였습니다. 분명 철수가 옥분을 안고 있는 형상인데 어쩐지 철수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옥분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고 부풀어 올라 마치 거대한 뱀이 개구리를 삼키기 위해 입을 쩍 벌린 것처럼 철수의 그림자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허, 허. 문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쾌락의 겨운 소리라기보다는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는 단말마처럼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질퍽거리는 젖은 소리, 무언가 찐득한 것이 달라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대식의 귀에 꽂혔습니다. 쭈, 쭈, 꿀꺽. 마치 잘 익은 과일을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과즙을 빨아먹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대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부엌 쪽에서 쿵 하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옥분의 목소리. 어머, 오라버니도 참술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벌써 골아떨어지셨을까. 그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하고 맑아서 더욱 섬뜩했습니다. 잠시 후 옥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방금 칠한 연지보다 더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약을 한 사발 들이켠 사람처럼 그녀의 온몸에서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철수는 어디 갔느냐? 대식에 떨리는 물음에 옥부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기운에 못 이겨 잠이 드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바칠이 있다 하여 새벽에 깨워 보내드리기로 했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친구들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보았습니다. 술상을 내려놓는 옥분의 소매 끝에 묻어있는 검붉은 얼룩을, 그리고 그녀가 혀끝으로 입술에 묻은 붉은 액체를 핥아먹으며 짖는 그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술자리는 파했고 친구들은 모두 취해 돌아가거나 사랑방 구석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대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동이 트자마자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마당은 괴괴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부엌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젯밤 철수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던 그곳. 흙바닥을 살피던 대식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마당 구석. 장독대 뒤편의 거름더미 위에 낯익은 물건 하나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수가 어제 신고 왔던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대식은 떨리는 손으로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신의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벗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신의 뒤축이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는데 그것은 낡아서 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은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신 안창에는 끈적하고 붉은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새벽에 떠났다고? 대식의 등골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쳤단 말인가? 아니면 신발을 신을 수 없을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던가? 그때였습니다. 오라버니, 거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의 대식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획 돌아본 곳에는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듯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대식의 손에 들린 찢어진 집신에 머물렀습니다. 옥분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철수 오라버니가 참 급하셨나 봐요. 신발도 잊어버리고 가실 만큼. 옥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그녀의 버선발이 흙바닥을 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그거 아세요? 어젯밤에 제가 옥분이 대식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려는 찰나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친구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옥분은 묘한 미소를 남긴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안채로 휙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보았습니다. 그녀가 뒤를 도는 순간 치마 밑으로 언뜻 보인 붉은 꼬리 같은 것이 스르륵 감춰지는 것을.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냄새는 어젯밤의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묵은 짐승의 내장이 썩어가는 듯한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대식은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아닌 것이 살고 있다고. 그리고 어젯밤 사라진 철수는 제 발로 걸어나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집신을 품에 숨기고 옥분이 사라진 안채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밤 기필코 그 방 안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지옥을 보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대식의 집에는 여전히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지붕 위에 앉아 까악까악하고 재수없는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죽은 듯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달마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어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텅 빈 마당을 맴돌며 스산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대식은 방 안에 앉아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떨리는 무릎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찢어진 집신 한 짝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급한 일로 새벽에 떠났다던 옥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넓고 기이한 집구석 어딘가에 옥분의 그 비릿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대식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차라리 눈으로 확인하고 죽더라도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총 문지방이 비틀리는 소리가 벼락처럼 크게 들렸지만 다행히 안채 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마루를 기어가듯 건너갔습니다. 안채, 옥분의 방 앞, 낮에는 맡을 수 없었던 그 기묘한 향기가 밤 공기를 타고 짙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의 갑벗겨낸 가죽에서 나는 피 냄새와 며칠 동안 감지 않아 떡진 머리카락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뒤섞인 역겹고도 달콤한 악취였습니다. 대식은 코를 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방문 앞으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식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찬 비명이라기보다는 극치에 달한 쾌락에 겨워 정신을 놓아버린 듯한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 추륵, 꼴깍 좀 무언가 질척하고 젖은 것을 빨아먹는 소리, 혀와 혀가 얽히며 타액이 교환되는 적나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식은 떨리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창호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종이를 녹여내듯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대식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등불이 켜져 있어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비단 이불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철수였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는데 건장하던 그의 팔다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흰자위가 다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나와 베개를 적시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위, 철수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여인 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철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옷틈으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와 가슴은 땀인지 기름인지 모를 액체로 번들거렸습니다. 옥부는 철수의 가슴팍을 손톱으로 긁어내리며 짐승이 먹이를 가지고 놀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옥분의 허리를 부여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런 철수가 귀엽다는 듯 킥킥거리며 웃더니 철수의 입술 위로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대식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남녀의 입맞춤 하지만 그것은 대식이 알고 있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옥분의 목구멍에서 불이 켜진 듯 환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옥분의 입을 통해 철수의 입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꿀렁 옥분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탁구공만 한 붉은 구슬 하나가 그녀의 입에서 나와 철수의 입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끄 하는 괴상한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옥분의 입술이 그 소리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여우 구슬,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요물의 구슬이었습니다. 그 구슬이 철수의 몸속으로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탱탱하던 철수의 피부가 순식간에 쪼그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붉게 윤기 흐르던 얼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름이 잡히고 검은 머리카락은 뿌리부터 하얗게 변색되어 갔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수십 배로 빠르게 돌려놓은 듯 철수는 순식간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옥분의 변화는 더욱 기괴했습니다.
구슬이 철수의 몸을 한 바퀴 휘젓고 다시 옥분의 입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피부는 더욱 희고 투명해졌으며 눈동자에는 요사스러운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쭈, 쭈. 옥분은 철수의 입에 입을 맞춘 채 그의 양기와 생명력을 빨대 꽂은 듯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몸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라 옥분의 코와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대식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추룩, 역시 장사의 전기는 다른애 쫄깃하고 비릿한 것이 아주 일품이야. 옥분이 잠시 입술을 떼고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혀는 뱀처럼 길게 늘어져 입 주변에 묻은 철수의 타액을 핥았습니다. 그 사이 철수는 이미 반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장하던 근육은 다 녹아내려 뼈와 가죽만 남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것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철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황홀한 미소가 걸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뇌수까지 녹아내리는 쾌락에 잠식되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철수가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옥부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우리 오라버니가 원하신다면야. 남김없이 다 주셔야지. 뼛속에 든 골수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한테 다 줘야지. 옥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더 난폭하게 철수의 입을 탐했습니다. 붉은 구슬이 다시 철수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철수의 몸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우드득, 우드득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식은 공포에 질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저것은 정사가 아니다. 저것은 사냥이다. 인간을 가축처럼, 아니, 즙을 짜내는 과일처럼 다루는 저 괴물의 식사 시간이다. 구슬이 옥분의 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철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고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만족스러운 듯 구슬을 꿀꺽 삼키며 배를 문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방금 피어난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웠지만 입가에 번진 붉은 얼룩과 번들거리는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옥부는 축 늘어진 철수의 시체를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에잉, 덩치만 컸지 싱겁기는 벌써 끝이네. 그녀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추스르는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는데 그 그림자는 여전히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꼬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철수의 시체를 탐욕스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대식은 이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가 막 뒷걸음질을 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아니면 밤이슬에 젖은 마루가 미끄러웠던 탓일까요? 대식의 발이 삐끗하며 마루장이 삐걱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끼익 고요한 밤. 그 작은 소음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던 옷 입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정적 점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제발 옥분이 듣지 못했기를, 바람소리라고 생각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스르륵 방문 틈으로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대식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창호지에 뚫린 그 작은 구멍, 대식이 아까 훔쳐보았던 그 구멍으로 방 안에 붉은 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홀린 듯 다시 그 구멍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구멍 바로 건너편에서 세로로 찢어진 붉은 눈동자 하나가 대식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 다 봤어?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더 이상 여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짐승의 으르렁거림과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찰나의 시간이 대식에게는 영겁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짝이 젖혀지자 방 안에 붉은 등불빛이 쏟아져 나와 마루를 피바다처럼 적셨습니다. 대식은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는 마치 다리 부러진 개처럼 바닥을 기어야만 했습니다. 문턱을 넘어 나온 것은 옥분이었습니다. 아니, 옥분의 가죽을 뒤집어 쓴 무언가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철수의 전기를 빨아먹던 요염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기괴하게 꺾은 채 대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며 마당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대식은 그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분명 서 있는 것은 여인 한 명인데 바닥에 깔린 검은 그림자는 부채처럼 넓게 펼쳐져 9갈래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뱀떼가 서로 엉겨붙어 춤을 추듯 9개의 꼬리 그림자가 제각각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꼬리 하나하나가 대식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보였고 그 끝에서는 뚝뚝하고 검은 점액질 같은 어둠이 떨어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오라버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옥분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콰직동 말은 마룻바닥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물컹한 고깃덩어리를 밟는 듯한 젖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세로로 찢어져 노란 형광빛을 띠며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입가에 묻은 철수의 피가 달빛을 받아 검붉게 빛났고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송곳니가 톱날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식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 요물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지만 본능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부모님, 그래, 부모님이 계신 안방으로 가야 한다. 비록 병들고 쇠약해지셨지만 부모님이라면 이 상황을, 이 끔찍한 누이를 말려주실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원초적인 도피였는지도 모릅니다. 대식은 네 발로 기어서 마루를 가로질렀습니다. 등 뒤에서 킥킥, 킥킥킥 하는 옥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귓가에 바로 대고 웃는 것처럼 가깝게 들렸다가 멀리 천장 대들보 위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여 대식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대식은 안방문을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문창 호지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덜컹 문고리가 열리고 대식은 굴러들어가듯 방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옥분이가 괴물입니다. 철수를 죽이고 저를. 대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퀴퀴한 곰팡내와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윗목에, 어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계셨는데 두 분 다 벽을 보고 돌아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아들이 죽으림을 다해 도망쳐 왔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대식이 떨리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어머니의 어깨는 마치 한겨울 장독대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대식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몸을 돌려 세웠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힘없이 돌아가는 어머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빈 지푸라기 인형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어머니의 얼굴.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서투른 장인이 빚어놓은 흑인형에 가까웠습니다. 눈동자는 썩은 동태눈처럼 뿌옇게 탁해져 초점이 없었고, 입은 억지로 꿰매놓은 듯 실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피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목덜미 아래로 살색 가죽이 찢겨나간 틈새로 앙상한 나무 뼈대와 집단이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대식이 뒷걸음질 치다 아버지 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없이 꺾인 아버지의 손목 관절 사이로 녹슨 철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흉물스러운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옥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거기 숨으면 모를 줄 알았어? 드르륵, 드르륵. 옥분의 손톱이 문창호지를 긁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는 아비랑 어미가 아직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자신이 절에 들어가 공부하는 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 10년 부모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대식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이 요물에게 내장을 파먹히고 가죽만 남겨져 박제처럼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식이 집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냉기, 부모님의 멍한 눈빛, 밥을 먹지 않고도 살아있던 그 기이함이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돈 눈치가 너무 없어서 탈이라니까. 진짜 옥분이는 10년 전 그해 겨울 산에서 땔감 줍다가 얼어 죽었어. 내가 그 온몸을 녹여주고 가죽을 빌려 쓴 것뿐인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옥분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그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배부른 음식,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맛있는 사내들. 내가 이 집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들었는데 오라버니는 고마워해야지. 대식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은 집이 아니라 인간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여우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기와집도 넘쳐나는 비단 이불도 모두 사내들을 홀려 잡아먹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미끼를 관리하는 허수아비였을 뿐입니다. 그 순간 미동도 없던 어머니의 입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턱관절이 맞지 않아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배, 고, 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빠진 풍선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씩씩거리는 기계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우리 옥분이 다바고프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방향이 기괴했습니다. 무릎이 뒤로 꺾이며 일어서는 그 모습은 거미가 다리를 펴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어느새 방구석에 있던 낡은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밥 줘야 해.
어머니 역시 바느질함에서 시퍼런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두 분의 눈동자에 갑자기 붉은 핏발이 서더니 대식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부모님의 껍데기가 이제는 아들을 사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대식입니다. 장남 대식이라고요. 대식이 울부짖었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명령감만 입력된 인형처럼 대식을 구석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동, 먹이, 신선한 독간. 어머니가 가위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대식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습니다. 퍽! 가위가 대식이 기대고 있던 장롱 문짝에 깊숙이 밝혔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약 피하지 않았다면 대식의 목이 뚫렸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낫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좁은 방 안,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앞에는 식칼과 낫을 든 부모님의 시체가, 뒤에는 문을 긁어대며 들어오려는 구미호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면초가, 아니 생지옥이었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손질해 줄게. 어머니의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꿰매놓은 실밥이 터지며 검은 벌레들이 입안에서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문의 등을 부딪혔습니다. 쾅!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 문이 부서져라 흔들리더니 문창호지를 뚫고 하얗고 털북숭이인 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대식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잡았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옥분의 즐거운 목소리 앞에서는 어머니의 가위가 대식의 눈을 찌를 듯이 날아오고 뒤에서는 여우의 소나기가 뼈를 으스러뜨릴 듯 파고들었습니다. 대식의 비명이 터져나오려던 찰나 옥분의 손이 대식을 문 쪽으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위가 허공을 가르며 대식 대신 문을 뚫고 들어온 옥분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야!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짐승의 비명소리 대식은 그 틈을 타 바닥을 굴러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요강을 집어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며 드디어 구미호가 본 모습을 드러낸 채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여동생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하고 입은 귀까지 찢어졌으며 눈에서는 붉은 안광을 뿜어내는 반인 반수, 반은 반소, 괴물 9개의 꼬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며 부모님의 시체를 휘감아 던져버렸습니다. 감히 내 몸에 상처를 내? 옥부는 피가 흐르는 팔을 핥으며 대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로 인해 방 안의 공기가 찌릿찌릿하게 진동했습니다. 곱게 먹어주려 했더니 안 되겠어. 산채로 씹어먹어 줄게. 옥분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턱이 빠질 듯 벌어진 입안은 캄캄한 동굴 같았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붉은 불꽃이 일렁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저를 떠날 때 스님이 쥐어주셨던 마지막 비책. 절대 함부로 쓰지 말라던 그 붉은 주머니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가 대식의 목덜미를 낚아채 들어 올렸습니다. 대식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옥분의 뜨거운 입김이 대식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썩은 내와 단내가 뒤섞인 그
끔찍한 입이 대식의 머리를 통째로 삼킬 듯 다가왔습니다. 오라버니까니 참 싱싱해 보여. 그때 대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옥분의 등 뒤 무너진 문 틈새로 보이는 마당의 풍경이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요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담장 위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번쩍하고 빛나는가 싶더니 크르르릉 난데없이 지붕을 뚫고 거대한 짐승의 발톱 같은 것이 천장을 부수며 내려와 옥분의 꼬리를 짓눌렀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대식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콰르릉 쿵 집채만 한 대들보가 바닥을 내리찍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푸른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것은 거대한 호랑이 형상의 푸른 기운이었습니다. 집터를 지키던 지신, 디신, 이 뒤늦게 요물에 가로를 막으려 나타난 것일까요? 그 거대한 발톱이 옥분의 꼬리 9개를 바닥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캬! 옥분이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놀이판이 망가진 것에 대한 극심한 짜증과 분노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잡귀 따위가. 옥분의 몸에서 검붉은 요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짓눌린 꼬리를 한 번 거세게 휘두르자 호랑이 형상의 푸른 기운은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허무하게 찢겨 흩어졌습니다. 천년묵은 구미호의 요력 앞에서 집터를 지키는 작은 신령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푸른 기운이 사라지자 무너진 지붕 사이로 차가운 달빛만이 옥분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방금 전 괴물의 형상에서 다시금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찢어졌던 입가가 다시 오목조목하게 줄어들고 붉게 충혈되었던 눈동자는 그윽하고 촉촉한 검은 눈동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더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토끼를 안심시키기 위해 짐승의 탈을 벗고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 참, 집이 다 망가졌네. 오라버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옥부는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방금 부모님의 시체를 내동댕이 치고 사람을 잡아먹으려던 괴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네더미를 사뿐히 밟고 대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식은 구석에 몰린 쥐처럼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손에 쥔 붉은 주머니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옥분의 기세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응? 내가 무서워? 옥분이 대식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던 역겨운 피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그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달콤하고 농밀한 꽃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녀가 하얀 손을 뻗어 대식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고 채우는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나는 오라버니 해칠 생각 없었어. 진짜야. 철수 오라버니나 다른 사내들은 그냥 밥일 뿐이잖아. 우리가 키우는 닭이나 돼지랑 다를 게 뭐 있어? 하지만 오라버니는 다르지. 오라버니는 내 혈육이잖아. 옥분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몽환적이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자장가처럼 대식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부모님도 그래, 저렇게 껍데기만 남겨둔 게 잔인해 보여? 아니야, 오라버니. 내가 저분들을 늙지도 병들지도 않게 영원히 곁에 두려 했던 거야.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저게 훨씬 행복한 거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대식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붉은 기운이 대식의 정신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면이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게 거미가 독침을 놓아 마비시키듯 옥부는 대식의 공포심을 거세하고 그 자리에 쾌락과 나른함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사실은 나 원했잖아. 안 그래? 옥분이 몸을 밀착해왔습니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대식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산속에서도 닦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억눌린 욕망, 내가 다 풀어줄게. 다른 계집들은 흉내도 못 낼 극락을 보여줄게. 옥분의 손이 대식의 도포 자락을 파고들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유두를 스칠 때마다 찌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대식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머리로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몸은 요물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입술이 대식의 귓볼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맛이 없어. 비리고 텁텁해. 역시 우리 오라버니 피가 제일 달 것 같아. 한 모금만, 딱 한 모금만 마실게. 응? 옥분의 혀가 대식의 목덜미를 핥아올렸습니다. 뜨겁고 축축한 혀의 감촉,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경동맥 위를 스치는 서늘한 느낌, 공포와 쾌락이 뒤섞인 기묘한 감각의 대식의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오라버니도 줄 거야? 옥분이 고개를 들어 대식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탐욕스러운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대식의 바지춤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다른 한 손은 대식의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악력 좀 이제 끝이다. 이대로 전기를 다 빨리고 미라가 되어 죽는구나. 그 순간 대식의 뇌리에 스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주머니는 네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오직 단 한 번만 쓸 수 있다. 명심해라. 망설이는 순간 네 영혼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다. 대식은 감키려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몽롱하던 정신이 찬물을 끼얹은 듯 번쩍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아니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친구를 씹어먹은 괴물이다. 그래, 줄게. 대식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며 환희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착하기도 하지. 이거나 먹어라. 이요무라. 대식은 품속에서 붉은 주머니를 꺼내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옥분의 입 안으로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주머니를 터뜨렸습니다. 푸하. 아. 주머니가 터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붉은 가루와 날카로운 가시들이 옥분의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팥가루와 소금 그리고 복숭아 나무 가지를 깎아 만든 뾰족한 가시들이었습니다. 끄아, 옥분이 대식을 밀쳐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치익 하고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영물에게는 맹독이나 다름없는 벽사, 비시에 이 물건들이 뱃속으로 들어갔으니 내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덮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배은망덕한 놈이. 옥부는 바닥을 뒹굴며 목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더니 툭툭 하고 살가죽이 터지며 거친 짐승의 털이 솟아올랐습니다. 아파! 뜨거워! 내 몸이 타고 있어. 옥분의 몸이 기괴하게 비틀렸습니다. 팔다리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늘어났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길게 뻗어나왔습니다. 옷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그 아래로 드러난 몸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털로 뒤덮인 흉측한 여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의 힘만으로는 천년 묵은 요물을 완전히 죽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옥부는, 아니, 구미호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대식을 노려보았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갈기갈기 찢어서 내장에 젓갈을 담가버릴 거야. 옥분 구미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9개의 꼬리가 횃불처럼 타오르며 주변의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끓는 피와 함께 붉은 구슬이 튀어나올 듯 울컥거렸습니다. 대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뱃속에서부터 환한 황금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준 주머니 속에는 단순한 퇴마 재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쾅! 구미호의 배가 안에서부터 폭발하듯 터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피와 살점이 튀는 것이 아니라 눈부신 빛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미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지붕 위로 솟구쳤습니다. 두고 보자. 네, 반드시 돌아와서. 밤하늘을 찢는 듯한 원한 서린 울음소리를 남긴 채 꼬리에 불이 붙은 구미호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니, 폭발의 여파로 산산조각이나 흩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와르르르. 기둥을 잃은 기와집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쏟아지는 기와장과 흙더미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머니의 인형머리가 불길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불에 탄 기둥과 깨진 기와 조각들만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폐허가 된 집터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대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고 옷은 걸레짝이 되어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시체도, 철수의 흔적도, 구미호의 자취도 모두 잿더미 속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대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절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관아에 알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목이 몹시도 말랐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장독 뚜껑에 고인 빗물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마시려던 순간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식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물 위에 비친 남자의 얼굴. 분명 대식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한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끄러웠고 입술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 검은색이어야 할 동공이 세로로 가늘게 찢어진 채 노란빛을 띠며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낮은 웃음소리. 대식은 자신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등에 돋아난 솜털이 햇빛을 바다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어젯밤 옥분이 도망치기 직전 터져나왔던 그 붉은 구슬의 파편, 혹은 그녀가 대식의 목덜미를 핥았을 때 스며든 욕이, 그것이 대식의 몸속에 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천년 묵은 여우가 죽어가며 자신의 영혼을 대식의 몸으로 옮겨 심은 것일까요? 대식은 다시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수면에 비친 자신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기이한 허기짐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는 혀를 길게 내밀어 입술을 핥았습니다. 혀끝이 뱀처럼 날름거렸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대식은, 아니, 대식의 껍데기를 쓴 새로운 괴물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깝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마을 아래 연기가 피어오르는 민가들을 향해 천천히, 아주 탐욕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밥 짓는 냄새 사이로 산 아래 사람들의 살아있는 비릿한 피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천년을 산 여우가 고작 팥주머니 하나에 허무하게 사라졌다고 믿으십니까? 어쩌면 녀석이 원했던 건 늙어빠진 여동생의 가죽을 벗고 더 젊고 더 강인한 사내의 몸을 얻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대식, 산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낯선 손님이 과연 사람일까요?